따옴표따표 강주교육 캐치프레이즈로 더 힘있게 또 더 공정하게 더 오래가는 강주교육을 정말 교육 전문가다우신 우리 박혜자 전 의원님을 모시고 스튜디오에서 특별히 진행을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유튜브에 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도 이 시간에 많이 들어오셔서 또 녹화방송에 나가면은 많이 송출해 주시고 강주교육에 대한 멋진 비전의 청사진을 박혜자 전 의원님께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교육부 산하 제10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과 19대 또 교육문화관광회 국회의원을 또 역임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의원님께서 또 간단히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소개 한번 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네. 저는 30년 동안 교육 현장을 떠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 교육의 길을 걸어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 사실 교수로서 22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국회에 진출해서 또 4년 내내 교육 상임위였습니다. 교육부의 온라인 교육부라고 흔히 말하죠. 그래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우리 아이들의 그 교육 중단의 위기 이를 어떻게 막아낼 거냐. 그래서 그 교육의 중단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현장 경험 그리고 교육의 정책 결정의 위치에도 서봤고 또 교육을 직접 현장에 집행하는 시도교육청들을 통해서 집행하는 일까지 모두 해본 그런 사람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30년, 22년 가까이 대학 현장에서 또 호남대학교 인문사회대학장을 또 역임하시고 뭐 조선대학교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지역 출신으로 학사, 석사, 박사까지 지금 온전히 교육에 대한 명전문가로 또 국회에서는 또 정책을 또 집행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또 온라인 교육부라고 하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그렇게 이제 역할을 많이 맡으셔서 전국적으로 이 교육이 어떻게 정책에서 현장에서 집행이 되는가를 실제적으로 또 현장 이론과 또 이 접목을 하신 우리 박혜자 전 의원님 간단히 소개를 마치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제가 들어가는데요. 걱정됩니다. 특별히 지금 2년 동안 지금 비대면이 뭐 쓰나미처럼 그렇습니다. 뭐 전 영역에 휩쓸고 갔는데요. 오늘은 이제 교육이 포커스니까 우리 학생들의 정말 실력 저하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을 타개해야 되는 이런 어떤 이제 실제적인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고 현장 교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2년 동안의 공백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고 학부모님들과 이 본격적인 이 학생들의 우려를 어떻게 좀 잠식해주고 보완해 줄 수 있을까? 네.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그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도 교육의 격차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광주 학생들의 실력 저하를 많이 우려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실력 저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 상황에서 실력 저하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우려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실력 저하는 사실 2010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광주 학생들의 수능에서 1, 2등급이 저하되기 시작했고 자료를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작년 거 수능 성적을 발표한 걸 보게 되면 그 1, 2등급이 우리 같으면 국어는 그 7등급 그리고 수학은 그 가나가 다릅니다만은 가는 8등급이고 그거는 9등급이고 이런 정도로 그 실력의 그 저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그 비대면 상황 때문에 그런 거냐. 물론 비대면이 촉발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실력은 지속적으로 광주의 실력은 하락을 해왔고 그것은 지나친 이제 그 평준화 정책이라든가 또 그 우리 광주교육청의 우리 학생들에 대한 비경쟁 체제 이걸 이제 강조하는 그 측면도 있었지 않나. 또 이제 저는 2015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네.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네.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1년은 그냥 시험도 안 보고 평가가 없으니까 그냥 중학교 들어가서 1년 동안 그냥 뭐 할 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냥 1년을 보내게 되는 이제 그런 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코로나가 2020년 터지면서 비대면 상황은 또 어떤 요인이 작동을 했냐면 비대면 상황을 하려면 이런 이제 기자재가 깔려야 됩니다. 다 핸드폰이 있거나 그 컴퓨터가 있거나 또 이제 이게 그 인터넷망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부족했던 거죠. 교육학습 정보원장을 하셨으니까 네, 저는 그거를 17개 교육청을 매일같이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그래서 광주는 어땠습니까? 17개 교육청을 들여다보면 제가 너무 리얼하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었다라고, 17개 교육청 예전에 같으면 광주가 저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광주가 굉장히 정보화에서 앞서 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정보화가 굉장히 뒤늦었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1999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세우신 기관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학생들이 컴퓨터를 잘하는 국민이 돼야 된다. 이게 우리 앞으로의 생존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원격을 하게 되니까 이 기관이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지난 이제 그 유초등을 한 350만 명 동시 접속 들어보셨어요? 350만 명이 동시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원격 수업을 제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있는 동안 하루도 사실은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오늘 혹시 어디 그 서버가 다운되나 어디 교육청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 뭐가 어떤 그래서 해킹도 걱정이고 제가 칼라리에 서 있는 기분으로 지난 3년을 살았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관통하다시피 이야기를 했는데 지나친 평준화 정책과 비경정 체제, 자유학년제 그리고 비대면에서 강주의 이런 상황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실력이 하락이 됐다라고 하는 거 수치 보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강주시 첫 여성 교육감 기대됩니다. 자. 가장 큰 가치 또 사명이 있다라고 하면 동기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으로서 위기 상황 속에서 17개 교육청들을 쭉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제 이제 가슴이 뛰었던 거는 이렇게 이제 그 어려운 시고 자칫 잘못하면 교육이 중단될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 그 광주교육청은 어떨까라는 것을 유익 있게 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우리 광주교육청은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잔잔한 호수 같다. 잔잔한 호수. 지금 이제 세상은 뒤바뀌고 교육 대전환이고 이런 그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그저 그냥 잠잠하게 있는 그래서 변화의 어떤 중심에서 점차 뒤처지고 있는 밀려난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기술의 진화라는 것은 워낙 급격하기 때문에 지금 차이는 요만큼이라고 하더라도 이 수년 안에 그 차이는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좀 마음이 있으셨네요. 오늘 그런 고백을 하셨으니까. 그런 그 심정적인 떨림 우리 애들 그럼 어떻게 해? 이런 고민이 컸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이제 많이 오지도 못했지만 주말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면 우리 실력 광주는 어디로 갔냐라는 이제 그런 그 추궁도 제가 상당히 가슴 아팠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요. 더 많이 들으셨겠네요. 그래서 그것도 저한테 그냥 큰 울림처럼 그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이제 고민이 사실 컸었고요. 저도 어찌 보면 제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으로서 재직하지 않았다면 이 길을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냥 은퇴 이후의 삶을 꿈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초등 업무를 직접 거기에서 맡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기관은 집행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을 해서 전부 다 시도교육청들을 끌고 나가야 되고 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예, 예. 나한테 이 일이 다가온 이유가 뭘까? 소명을. 예, 스스로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책임 내지 소명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중앙에서 이제 제가 같이 활동을 했던 예, 예. 예,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너희 지금 광주 큰일 났어. 너 지금 그 일이 아니라 광주 가서 너희 교육 예, 준비해야 돼. 아, 진짜요? 교육에 대전환 위기인데 대전환 니네 어떤 준비하는 거야? 아, 같이 그러면 그 중앙에서 예, 활동했던 그런 분들이 좋은 저한테 걱정을 그런 해주셨네요.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럼 그래, 그분들은 그런 것들이. 지금 의원님 그분들은 네. 지금 타 지역 출신들의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우리 광주를 옛날에 실력 광주의 그 명성이 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들에 그래서 걱정을 우리 하시는 거고. 박 기자 의원님께 예, 점점 지금 실력이 없어라. 추락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그 있었던 그 대구에서 보면 제가 이제 19대 때 같이 그 국회의원으로서 그 싸웠던 네.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네. 거기는 국정교과서 저는 국정교과서 반대 막으려고 예, 예. 치열하게 싸웠던 이제 뭐 그 여성 그 교육감이 대구도 있어요. 그래서 대구, 울산, 뭐 부산도 이미 지나갔고 여성 네네. 교육감이 다 네네. 했습니다. 근데 우리 호남에서는 한 명의 자치단체장도 못 냈고 아이고, 또 교육감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광주에서 네. 가장 보수적인 대구, 울산, 부산 이런 지역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냐. 실제 현장에 나가보시면 초등학교는 여교사의 비율이 90%를 넘습니다. 아이고,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우리 그 존경하는 그 장유 교육감님께 들으니까 실제 장학사 이상 관리직, 네. 그러니까 장학사, 교장, 교감 이 경우에도 이미 70%가 넘는다. 근데 여성 리더십 이미 현장에서는 뭐 그 다수로서 자리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왜 교육감만 그렇게 가느냐. 그래서 이제 그 점도 사실 저한테 울림으로. 뭐 해야 되는 예. 일처럼 다가왔고요. 그러죠. 남성 전유물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 시청자 특히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뭐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돌봄이라는 가치, 돌봄 교육이라고 하는 게 네, 엄청 이제 중요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못 나가니까 어떠셨어요? 네. 엄마가 학교를 못 나가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신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이제 집에서 연쇄적인 돌봄의 공백이 그 문제가 됐었죠. 그럼 우리 아이들 밥은 누가 먹여?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예. 그래서 어쩌면 그 예.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돌봄의 영역이 확장이 되면서 알겠습니다. 여성 리더십에 대한 요구도 그만큼 예. 확장되고 있다. 그렇게 예. 봅니다. 실력광주 해법은 결국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해주는 것이다. 잘한 애들은 잘한 애들대로 조금 부족한 애들은 부족한 점을 채워나갈 수 예.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일렬로 횡적으로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한 디지털 이력제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디지털 이력제. 예. 그러한 자료들을 다 가지고서 강점, 약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개별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가져야 한다. 저는 그 점에 그런 필이 것에, 꽂혀 있죠. 작년부터 제가 나이스를 관할하면서 학생 생활기록부죠. 네. 그게 이제 우리 아이들 그 수시 성적의 대부분은 이 학생 생활기록부에 의해서 가는 거죠. 네. 제가 그걸 보는데 그걸 작년부터 어떤 변화를 제가 주었냐면 전부 다 블라인드로 바꿨습니다. 어떤 걸 블라인드로 했냐면 출신 지역을 가리도록 하는 겁니다. 부모의 또 이름이나 부모의 부분을 다 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블라인드로 함으로써 우리가 보다 공정하게 대학 입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꾼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부모 찬스 소위 말하자면 또 지역 찬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 아이들이 서울 수도권 진학할 때 가령 어떤 거라도 손해보지 않도록 예, 차별받지 그렇죠. 지역 않도록 차별을 해주는 거. 받지 않도록. 그러한 네. 것들은 제 역할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블라인드로 바꿔냈죠. 예, 알겠습니다. 뭐 의원님과 벌써부터 지금 듣고 계신 힘있게 파이팅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모 방송에서 이렇게 그 채널 돌리다가 의원님의 그 해안을 듣고 또 지혜를 듣고 참 감동했는데 직접 이렇게 대담을 나눠보니까
지금 많은 그런 헤드뱅크가 지금 실제 경험에서 또 집행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정책을 또 집행하면서 그 쏟아지고 가꾸는 그런 알맹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요, 여기 카메라 보시고 한 네. 2분 정도 우리 강주 교육의 변화를 열망하고 실력 강주를 또 열망하는 마지막에 그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개별 맞춤형 학습을 통해서 세계 심의로 육성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학교 내에 또 교직원들의 공정과 비공정에 대한 것들도 세심하게 꼽혀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강주 첫 여성교육감 해자표 강주교육에 대한 마침표를 한번 이렇게 화면 보고 말씀해 주신 걸로 오늘 대담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 박혜자는 교육 현장 경험, 그리고 정책 결정을 하는 정치 경험, 그리고 또 실제로 그걸 집행하는 행정적인 경험까지 모두 갖추었습니다. 단언컨대 한 가지 경험만으로는 지금 위기의 강주를 풀어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상당 부분의 소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이제 교육부터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바로 올 7월부터 교육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여야 합의로 출범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이제 입시 정책, 우리 아이들의 가장 알파의 오메가 교육에 그게 되는 이제 입시 정책을 결정을 하고 교원 수급 또 이제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위원회가 7월에 출범하게 되면 우리가 더구나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교육 정책의 대변화가 애고가 되는 거죠. 그런 지점이 있고 이걸 누가 상대할 거냐. 그리고 그 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교육의 과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돼요. 그러면 2025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절대평가로 넘어갑니다. 지금의 수는 상대평가죠. 그런데 절대평가로 고교학점제와 함께 바뀌게 되고 2028년에는 수능이 미래형 수능으로 간다. 이게 이제 로드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사실은 섬세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일 수 있고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변하는 교육의 대전환기 때 이 위기를 결국 누가 책임지고 중앙부처와 상대할 수 있겠느냐. 또 우리 교육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중앙부처와 누가 그 예산과 정책의 속사정을 아느냐. 그리고 그 길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교육청에서 일하게 된다면은 상당 부분 예산이며 정책이며 또 새로 출범하는 교육위원회, 교육부하고 상대하는 것이 저한테 일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다양한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상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단코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또 사각지대가 없는 교육을 펼치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사명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은 앞으로 이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움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배움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물고기 잡는 법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자기 배움을 일궈 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자기주도성을 키워주고 또 우리는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는 노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도 각종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려면 기술적인 지원,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교육청을 끌어간다가 아니라 교육의 대전환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고 하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교육감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대담을 하면서 예상을 하긴 했는데 이토록 폭발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리고 지금 마음속 그리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 강주 교육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해안을 정확하게 풀어내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의원님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장시간 많은 들은 것보다 5가지 질문 또 마지막 소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애정을 가지고 몇 번이에요? 제가 한 4번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강주 네. 교육에 대한 위기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서 잔잔한 호수 같다라고 하는 것에 좀 소명을 가지고 느꼈다라고 하는 것에 저도 오늘 대담을 하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일정도 이 정도 열정이면은 다크호스가 아니라 지금 메인 주자로 이렇게 지금 이미 비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평판들이 있습니다. 힘있게 공정하게 또 오래 중단 없이 이 강주교에 대한 소명을 6월에 있을 그 소식에 좋은 소식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CNN 코리아, CNK 우리 코리아에서 교육계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교육부 산하 10대죠, 10대 역임하셨습니다. 또 19대 국회의원을 또 문화관광위 소속이죠. 지금 문체부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호남대 인문대 사회대 학장 그리고 교육정책을 또 수립하는 국회의원과 현장에서 또 교육학술정보원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교육 전문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주의 위기에 정말 기술적인 교육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빈틈없는 지혜와 철학까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으로 박해자표 강주 교육 또 힘있고 공정하고 오래가는 이 교육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강주 교육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동분서주 오늘 또 지금 오셨는데 운동하러 지금 계속해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마음껏 질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김주성, 함께한 저는 아나운서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